무덤에 왔는데 그때 한국 흙 가지고 오셨어요. 할머니 무덤에 와서 한국 땅을 이렇게 뿌려드렸어요. 할머니가 항상 한국에 가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키르기스탄에서 온 고려인 3세 전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고 좋아해 주시는데 부모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셨어요? 네, 많이 노력을 했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으니까 부모님보다 할머니랑 할아버지한테 많이 받았어요, 교육을. 다른 고려인 가정과 비교했을 때 윤희 씨 가정은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편인가요? 근데 사실은 제가 아는 고려인 가족들 다 똑같이 노력을 하던데 근데 왠지 제 생각에 저희 가족은 되게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할머니랑 할아버지 봤으면 좀 자랑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잃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계속 전재선으로 한국인이 된 노력을 하니까 아마 좀 자랑하실 것 같아요. 근데 고려인은 왜 이렇게 정체성을 잘 유지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강제로 이렇게 이주하게 됐으니까 사실 우리 할머니랑 할아버지 되게 향수병 많이 걸렸어요. 살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이라도 방문한 적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아마 모든 가족들이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저희 가족은 저한테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해주신 노력에 대해 말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가정 교육을 잘 시켰어요. 어렸을 때는 할아버지랑 할머니 저한테 되게 영향을 많이 주셨거든요. 특히 엄청 어렸을 때 저한테 러시아어로 할머니 할아버지 부르지 말고 포르발로 아메랑 크라베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했어요.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는 예전에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되게 드라마를 많이 봤거든요. 드라마를 보고 겨울은 내 가슴이라는 드라마 있었는데 그때는 약간 사실 이 드라마가 저한테 엄청 큰 영향을 줬는데, 왜냐하면 이 드라마를 보고 여자 주인공은 김윤희라고 했는데 그 여자분은 디자이너였어요. 패션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5살 정도였는데 이 드라마를 보고 딱 이 직업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패션 디자이너 꿈을 꾸게 되었고요. 할머니가 이렇게 제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 너 한국 이름은 물론 지어야겠다, 너도 이제 윤희라고 부르자, 이름도 이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전윤희가 됐어요. 특히 할아버지랑 저희 아버지는 밥 먹을 때 특히 고려인들은 되게 예절 지켜야 한다고 많이 말씀했는데 저는 위아래가 있다라는 것처럼 밥 드실 때 어르신부터 시작하고 어르신들 밥 끝날 때까지 이렇게 죄를 비우지 말라고 그냥 계속 이렇게 있어야 한다고, 아니면 차나 물 다룰 때 두 손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아마 술이랑 관련된 것도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술 잘 안 먹는 편이라서 안 들었어요. 근데 보통 술 문화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남자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제사 지낼 때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랑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음식 처리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다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제가 알기로는 어떤 100가지 작성했던 것 같아요. 제사에 관해서? 네, 다른 분들도 같이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 젖돌이랑 그 결혼할 때 아니면 그 환갑할 때 어떻게 보도하는지. 한국의 예절에 대해서 쓰셨다고 했어요? 네. 근데 저는 못 봤어요, 제발. 저희 가족은 1년에 한 번 정도 김장하는 거예요. 100kg 정도 하고 친척들한테 이렇게 나눠서 먹는 거예요. 또는 저한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지만 아버지가 태권도 사범이라서 항상 저한테 강요를 했어요. 태권도 배우라고 강요를 하셨고 제가 고집이 세서 안 배웠어요. 지금 사실 너무 후회를 하는 거예요. 왜 지금 후회가 돼요? 예전에 그냥 어떻게 보면 강제로 이렇게 하니까 거절했어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태권도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배우고 싶어요. 근데 배울 나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명절 지낼 때도 저희는 현지 사람들처럼 새해도 지냈고 그 다음에 설날도 지내요. 설날 때 세뱃돈 받고 너무 좋았어요. 한복이 있었는데 예전에 완전 한국식 한복이었는데 한복을 입고 할아버지랑 할머니한테 찌를 하고 세뱃돈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어학과 가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정말 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 왜냐면 제가 원래 패션 디자인 배우고 싶었는데 대학을 입학할 나이가 됐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저한테 너 꼭 한국어학과 배워야 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부터 아버지랑 되게 싸우게 됐어요. 그때 왜 아버지 그 말씀이 싫었어요? 원래 제가 한국어를 배우기 싫은 게 아니라 그냥 전공으로 패션을 배우고 싶어서 그래요.
5살 때부터 이렇게 계속 이런 꿈을 꿨으니까 되게 엄청 열정이 있었어요. 배신에 관한 거. 근데 아버지가 그냥 갑자기 한국어를 배우라고 하셨으니까 너무 섭섭했고 화를 많이 났어요. 그때는 네, 특히 아버지 말씀을 잘 듣는 편이었어요. 아버지 너무 무서웠고 어떻게 보면 한국 태권도 가르치신 분이니까 격파도 엄청 하시고 그때는 고집 세서 많이 싸웠어요. 근데 아버지는 제가 알기로 한국어를 못 하신다고 들었는데 아버지는 많이 못하는 게 아니라 고려말은 해요. 여기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약간 고려말로 얘기를 하고 한국 사람들은 약간 표준어로 한국말로 얘기를 할 때는 서로 약간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억양이랑 그 어휘가 좀 달라서 힘들어요. 그 보통 제가 동역으로 해요. 통역이 그쵸, 필요하고요. 그 통역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시나 봐요. 그래서 막상 한국어 학교 가니까 좀 기회가 많이 보이셨어요? 기회가 사실은 처음에 많이 안 보였어요. 많이 안 보였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하게 됐으니까 아마 하나님 뜻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이제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에 와서 배신 디자인 배우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제 꿈도 이뤘고 아버지한테도 안심하게 해줬어요. 제가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게 되고 학사를 졸업하고 공부조전차 학생이 됐고 이게 연세대 오게 됐어요. 그리고 또는 공부를 했을 때 그냥 여러 가지 백일장대에 있었는데 항상 제가 나갈 때마다 상 다 하는데 근데 저번에도 대상도 탔어요. 그때 어떤 주제로 글을 쓰셨어요? 그때 주제는 가족이라는 주제였는데 저는 할아버지랑 할머니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특히 어떻게 저한테 영향을 주셨는지 어떻게 저한테 꿈을 지켜주셨는지 그리고 고려인 존재성에 대해 많이 썼어요. 저는 백일장 나갈 때마다 사실 고려인에 대해 많이 썼어요. 대부분. 그래서 아마 심사위원들 댓글을 읽고 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한국어를 배우실 때 좀 많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언어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엄청 반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어 열심히 배웠지만 근데 한편으로 좀 싫어하긴 했어요, 처음에. 나중에는 좀 바뀌셨어요? 싫어했던 마음이? 네, 많이 바뀌었죠. 이제 한국 와서 한국어 덕분에 제 꿈도 이뤘고 어떻게 보면 제 할머니랑 할아버지 항상 바라셨잖아요. 제가 한국어를 하는 거. 저는 되게 고맙고 잘했던 것 같아요. 제 할머니가 암으로 좀 돌아가셨는데 그때 할머니 언니들 처음에 한국 방문했어요. 그때 당시 방문하고 나서 할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신다는 그 소식 듣고 무덤에 왔는데 그때 한국 흙 가지고 오셨어요. 언니들이요? 네, 언니들 오셨는데 할머니 무덤에 와서 한국 땅을 이렇게 뿌려드렸어요. 할머니가 항상 한국에 가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 세 번째는 코리인들과 아니면 한국 사람들과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보통 저한테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저 언니한테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민족이랑 결혼할까 봐. 아버지가 좀 이런 마음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윤희 씨나 윤희 씨 언니나 이렇게 몰래 다른 민족 사람과 이렇게 한번 남자친구 사귀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다른 민족들과 사귀어본 적이 없었는데 제 언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좀 걱정하셨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거는 처음에 고려인이고 두 번째 태권도 하는 사람. 물론 농담으로 하신 말이었지만 뭔가 되게 진심이 많이 느꼈어요. 아버지께서 다른 민족이랑 결혼하고 같이 사귀는 걸 이렇게 말리시는 것 같으세요? 걱정해서 하는 거죠. 물론 다른 민족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근데 다른 사람들 이렇게 결혼하는 거 보면 되게 물론 서로 사랑하지만 근데 사랑은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영원히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뭐 가족이 돼서 문화 차이나 아니면 종교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갈등이 생길까 봐 걱정하셔서 저도 되게 동의해요. 저도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은 근데 고려인이랑 사실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한국인들과 결혼할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다른 고려인분들은 고려인과 만나서 결혼하시는 편이에요? 네, 보통 그렇게 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요즘 고려인 여자가 키르기스탄 남자랑 결혼한 적도 많고 요즘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어떤 한 교실에 고려인 여자 한 명이랑 고려인 남자 한 명이랑 있으면 역시 나중에 커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제 가족은 어떻게 고려인 전체에서 잃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런 얘기를 좋아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